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프닝벨 2부 다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얼마나 반가운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오늘 오프닝벨 문을 열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규모 부양책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또 뭐 전기차라든지 뭐 친환경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요.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경기 부양책에는 물론 이제 우리 친환경이나 전기차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우선순위로 이제 우리 인프라 투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두산 밥켓이 북미 쪽에 매출이 한 70%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캐터필라는 회사가 이제 있죠.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본다면 이제 두산밖에 관련주가 뭐 두산 인프라 코아 네. 뭐 이런 종목이 있고 그렇죠. 뭐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또 두산 인프라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하나 이제 우리가 인프라 투자로 보는 군인데 아마 지금 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오히려 캐터필러를 더 이렇게 네.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풍력이나 우리 뭐 아시겠지만 우리 태양광 이런 종목에 지금 OCI라든가 네. 하나 솔루션 이런 그렇죠. 종목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풍력은 워낙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전력 관련해가지고 전기차도 있겠지만 이제 노후된 어떤 케이블을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송배전과도 교체하기 때문에 뭐 LS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아마 후보군에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관련해서는 뭐 현대 일렉트릭 뭐 네.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을 뭐 예상하면 좀 큰 얘기지만 사실 이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오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뭐 디램 가격이 2,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다. 1분기 올랐지만 근데 장의 흐름은 지금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4월 7일 날 1분기 실적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뭐냐면은 지금 뭐 우리 컨센서스는 8조 7천억을 얘기하는데 지금 뭐 9조도 나오고 10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조 나오면 이제 대박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주가 계속 지지분한 거는 어떤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이 우리 동학개미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 뭐 LG와 이런 그 시총 상위 종목에 지금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올라서 순환이 되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국인이나 오늘 선침에 들어온 게 아마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도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볼 때는 9조 5천억에서 10조만 나오면 아마 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프닝벨 2부 저희는 시황센터 통해서 먼저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주민입니다. 지금 뭐 장이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뭐 증시는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상승하면서 3082.76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상승한 959.05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특히나 2,36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또 매수로 돌아선 뒤에 74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사이에 매도폭을 살짝 늘렸는데요. 3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350억 원, 외국인이 275억 원 각각 물량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이쪽은 개인이 65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47%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82,6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4.53% 더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138,5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네이버는 원래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다가 그래도 보합권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오늘 1.12% 상승하면서 81만 4천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현대차가 1.61% 상승하면서
하면서 22만 1,5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은 0.76% 이제 탄력받고 있습니다. 66만 5천 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카카오는 오늘 0.2%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0.77% 소폭 내림세 보여주면서 32만 2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소스피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아차가 0.4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3,3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EV6 같은 경우가 사전 예약이 아주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1.71% 상승불 켜내면서 29만 7천 원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0.4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1만 8,5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가 1.33% 탄력받으면서 15만 2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0.38%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96% 현재도 내림세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4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4만 9,3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펄어비스가 4.74%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2만 2,700원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HLB는 반대로 3.95% 크게 시세 밀리면서 37,65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0.76% 소폭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0.74% 탄력 가져가면서 16만 4,200원 흐르고 있고요. CJ는 오늘도 0.15%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머티리얼즈가 1.13% 탄력 받아가면서 31만 4,500원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0.4%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9,5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시죠. 네, 원익 IPS가 1.35% 상승을 하면서 52,4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KMW 위에 올라선 모습인데요. 현재 KMW는 1.08% 내림세 기록하면서 6만 4천 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은 1%대 지금 상승불 켜내면서 9만 500원 흐르고 있고요. 리노공업과 제넥신 모두 다 0.8%대 빨간불 켜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두나무 관련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두나무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현재 4%대 상승불 켜내면서 1,050원 흐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11%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735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성창투도 12%에 가까운 탄력 가져가면서 4,365원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H넘인베스트가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합니다. 4,815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거의 5%에 가까운 탄력 받으면서 두나무 관련주들 계속해서 또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백신 여권 관련된 데이터를 시스템을 개발해 왔고 이미 완료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달 안에 앱을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가 24%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4,920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케어랩스도 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G솔루션즈와 드림시큐리티까지 6%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시티랩스도 5.32% 탄력 가져가면서 1,050원에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시면 SGA까지 2.45% 또 빨간불 켜내면서 1,045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순매수 매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볼 텐데요. 네, 우선 종목 분석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3월 22일입니다. 3월 20일 보시면은 일단 기관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는데 일단은 뭐 두산인프라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아마 외국이나 기관들이 일단 매수를 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인적 물적 분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매수세가 이제 많이 몰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꾸준히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한 많이 올랐는데 또 최근에는 좀 빠졌다가 이제 급등락을 이제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철강화 이런 그 업종들은 올해 굉장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도 계속 꾸준히 이제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포스코도 이제 목표가가 굉장히 뭐 높게 나오는 그런 그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무거운 종목도 한번 상승세를 타기 하면 또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포스코는 아마 바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도 아마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 되고요. 네. 그다음 대우건설은 어차피 이제 우리 서울시 관련해서 지금 뭐 주택 그 어떤 뭐 추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분양이 많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아마 이런 건설 관련주들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결국에 이제 이것도 뭐 토목 이런 쪽으로 봐야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의 어떤 일환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날이 이제 많이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일단 한국전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 S대, SK, 현대차, LG생활건강인데 어차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선물 관련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그러한 파생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가 어떤 그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이런 어떤 파생 쪽의 움직임이 때문에 이런 그 급등락이 있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지금은 이제 어떤 모멘텀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 기분이죠. 지금 보면 뭐 애플카드 뭐 마그나 해가지고 이제 LG가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뭐 어차피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또 최근에 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게 좀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뭐 SK 그룹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SK도 이제 계속 좋게 뭐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주가라는 게 이제 또 항상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의 외국인들이 어떤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그 순매수지만 이제 LG생활건강은 순매도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상대 비교. 페어라 그러죠. 그래서 아마 좀 고평가된 거는 팔고 저평가된 산에서 아마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어떤 업종내에서 어떤 순환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이 시각 증시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바로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뭐저거 백신 여권 관련주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두나무 상장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 창투사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어. 일단은 업종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분야가 좀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눈에 띄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LG화학하고 소송에서 일단은 영업 기밀에 대해서는 졌는데 이번에 또 어떤 소송이 있었는데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특허 침해는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유리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TCK라고 요거는 이제 반도체나 LED 장비 그쪽인데 이제 실리콘을 소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TCK가 오늘 개별 종목에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지는 종목 봐서는 이제
해운주가 일단 네. 뭐 수혜주 운하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이제 올랐던 HMM이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중에 이제 펄어비스는 이제 뭡니까 이 액면 분할 때문에 그걸 이제 뭐 낮춘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메타버스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정치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순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관련해서는 이제 뭐 서울 옥션이라든가 위메이드 이런 네. 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지 않은 생각이 됩니다. 네. 수급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돌아섰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큰 이유는 이제 미국도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떤 한 나라에서 일단은 이제 부양이 되면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제 그런 뭐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1분기 실적이 지금 장의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차트상으로 이제 수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수렴이 됐다는 거는 이제 한쪽으로 이제 쏠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급등을 할 거냐 급락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순간에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좀 하락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 또 아닌 사람들은 이제 상향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의 판단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급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급락은 아니겠죠. 하락을 하느냐. 네.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서 오른다 준다면 이제 그동안에 개인들이 물려있던 어떤 세력들이 이제 순환만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 주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일은 또 미국 증시가 쉬잖아요. 내일 쉬나요? 네, 4월 2일이라서 쉬게 되는데. 아, 제가 보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한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월요일에도 그렇게 보는데. 그런가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주말에 큰 네. 어떤 뭐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잘 무난하게 이 되지 흐름이 않을까. 좀 이어질 예, 거라고 예.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핵심 흐름까지만 좀 짚어주시고 예.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까요? 핵심은 오늘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데 일단은 네. 이제 환율이 1,120원대를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흐름은 일단은 좋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유가증권 관련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매도 상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3월 22일자까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네, 전해주시죠. 3월 23일은 일단은 이제 매수 종목은 이제 GS건설에서 아마 전날은 이제 대우건설인데 이날은 네. 이제 GS건설이 올랐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꾸준히 일단은 매수한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휠라홀딩스, 넷마블, 한샘, HD 산업과 근데 여기 넷마블은 최근에 좀 인건비도 오르고 좀 악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은 여기서는 이제 순매수 나오지만 주가는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은 흐름. 그다음에 이제 매도는 전일하고 비슷했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기아차, LG전자, SKC, 모비스, HMM, SDI, LG화학인데 이 중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아마 일단은 그동안에 네이버가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어떤 조정 네. 내지는 어떤 이익 실현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 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굉장히 우상향을 가는데 저는 네이버를 더 좋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이제 뭐 25만 원 가면 사기에 짜다가 못 사요. 결국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사게 되거든요. 막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빠질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를 때보다는 빠질 때 조금씩 모아가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분할 매수 전략이 일단 주식에는 뭐 왕도가 없지만 그나마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인데 이미 한 단계 레벨을 잡으면 이제 못 사니까 영원히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 뭐 어려우면 빠질 때 한 주라도 사가지고 어떤 감을 좀 익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24일 날은 이제 삼성중공업 포스코케미칼, CJ제일제당, CS윈드, 코롱인더, LG생활건강인데 또 이날은 또 LG생활건강을 또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요새 뭐 조선업종은 계속 수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뭐 뉴스가 많은데 이제
조선주는 제가 이런 삼성중공업 이런 뭐 대장주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기자재들이 이제 후속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실제로는 기자재들이 그 동안에 보면 이제 이 오히려 더 수익률에서 좋은 그 과거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기자재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뉴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CS 윈드는 뭐 우리 풍력 관련주에서는 뭐 1위 업체죠. 그다음에 네. 코오롱온도 뭐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뭐 내수 관련이니까 좀 괜찮게 보고, 그다음에 판 종목들은 똑같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네요. 예, 뭐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네. 모비스, 롯데케미칼. 근데 롯데케미칼은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네. 아마 이익 실현 차원에서 팔았는지 롯데케미칼은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도는 이제 뭐 우리 수주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좀 어떤 이익 실현 차원 아니면 조정 차원에서 일단 네. 매도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삼성전자랑 같은 맥락으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계속 쭉 미끄러졌던 기억이 나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저는 이제 계속 뭐 파생 선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일단은 그게 어차피면서는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고 일단은 네. 파생 시장 우리나라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모르고서 만약에 이제 독자적인 주식만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거를 전체적인 어쩜 좀 더 넓혀서 보시면은 좀 더 잘 보이거든요. 뭐냐면 네. 이제 개별 종목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대형주 어떤 그 지수 관련주들은 다 이거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왜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인데 차익거래 비차익이 있거든요. 그럼 차익거래는 이제 선물하고 주식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차익거래 보면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다 보면 이제 주식의 기준에서 빨간색이면 이제 주식을 산 거고 네. 파란색은 이제 마이너스는 선물을 산 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주식하고 이제 선물이 비교해 가지고 고평가된 거는 팔고 네. 저평가된 거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차익 거래, 그러니까는 이제 무위험이죠. 예를 들어서 뭐 주가 뭐 개별 종목의 리스크 없이 한 대 묶어가지고 이제 고평가나 저평가 따지고 코스피 200하고 선물 지수를 비교해서 산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거는 뭐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 하더라도 뭐 선물이 만약에 저평가되면 선물을 사고 이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게 그다음에 비차익은 뭐냐면 그나마로 선물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비차익이 순매수라는 거는 그거는 주식을 사는 거니까 네. 우러는 경향이 많고 마이너스 될 수도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모르시는 분은 많고 전문가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네.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게 판단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금리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이날도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뭐 현대모비스, 현대 삼성전자 계속 판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빠지면 카카오가 이제 이거 저 순매수 들어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네이버가 또 어떤 상승률이 높으니까 또 네. 이날은 좀 네이버는 팔고 카카오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페어로 이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도 어떤 전략인데 네. 특히 이제 외환 거래 딜러 있어서는 이제 통화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거를 페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통화가를 저평가 고평가 이제 그러게 이제 외환 거래에서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우리 글로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국제적으로 봐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또 뭐 다른 애플이나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글로벌 주식들하고 또 비교를 해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뭐 진성 TC나 네. 아까 뭐 두산 받게도 있지만은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봐서는 국제적인 매니저들은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인프라 쪽에 종목이 좋은 걸 알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게 더 좋을 건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 뭐 캐터필러 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두산밖에서 팔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매칭이 되는 예. 게 있네요. 이어서 잠깐만요. 이거 네. 제가 이거 26일을 안 고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니까는 일단은 지난주에는 이제 매수한 종목이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이틀 전 순매수했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CS윈드, 삼성중공업, 현대저철. 그래서 네. 이틀 동안 이제 5일 중에 이틀 동안 순매수한 종목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생활건이나 카카오는 이제 매수 매도가
순매도 같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이제 하루 정도만 순매수한 종목들이에요. 뭐 대우건설이라든가 삼성엔진의 포스코, 그다음에 휠라홀딩스, GS건, 넷마블, 한샘, HDC 산업개발, 코롱인더, 포스케미칼, 셀티론, 삼성물산, 신한지주, 하나솔루션, KCC 보면 여기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KCC가 들어갔죠. 이것도 이제 이번 주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네.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궁금지주, 미포주선, 글로비스. 그래서 이제 글로비스는 이제 우리 현대차의 어떤 물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거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주, 지배구선 관련주. 그래서 뭐 이제 현대모비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글로비스도 굉장히 유력한 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비상장 주식이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그래서 아마 3개 회사가 우리 그 정의선 그 회장이 어떤 지배구조 개선해가지고 하는데, 삼성은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됐지만 이미 이재용 체제로 구축되면서 주식까지 전부 이동이 됐는데, 네. 현대는 못했거든요. 현대차 그룹. 그래서 아마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아마 머리 아플 거예요. 현대차 그룹은. 그러게요. 그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계속 뭐 좋은 뉴스가 나왔죠. 뭐 인적 분할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지금 계속 이런 그 뭡니까 유통 쪽에도 뭐 진출한다라고 네, 계속 뭐 좋은 맞아요. 얘기 나오고, 뭐 또 KT가 또 갑자기 지니뮤직하니까 거기는 이제 KT는 3천억인데 SK는 뭐 1조 한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SK텔레콤이 자존심 걸고서 그쪽도 좀 그쪽 분야에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하겠다고 그쵸, 예. 네,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는 걸로. 그래서 뭐 SK그룹도 네. 뭐 반도체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 향후에 또 보고서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비스, SDI,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HM, LG전자, 삼성우선주 이렇게 뭐 3일, 4일 팔았으니 네. 지수가 오르겠습니까? 계속 빠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지수 관련주도 계속 이렇게 파는데 기관 외국인이 아무리 맞아요. 뭐 동학개미들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동학개미들도 지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네. 이때가 이제 이뤄가지고 이제 뭐 다른 게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뭡니까 투매가 나와요. 네, 이제 포기하고 네, 이제 근데 아직 뭐 투매 날 지수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V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너무 속상하죠.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지수가 이제 접점이 거의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서 아마 네. 다음 주 초. 근데 4월은 원래 좀 잔인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황사와 함께 잔인한 네, 계절. 어떻게 될지 좀 괜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판정부 LG생활, 카카오는 이제 동시에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고, 그다음에 판 종목은 이제 한전, SK, LCK, LG화학, 만도, 삼성전기, 금호석이, 롯데케미칼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피카가 두산인프라코와 CS윈드, 삼성전자, 현대제철 이틀 연속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되겠고, 이제 순매단 종목이 많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비스, 기아차, SDI, 현대차, 네이버, HMM, LG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이제 반복된 종목 LG생활공학, 카카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급별로 한번 보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계속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23만 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일단 올라온 모습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인프라코도 이제 8천 원대에서 거의 1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거의 뭐 한 30% 올랐는데, 전에 옛날에 제가 두산인프라코는 계속 매매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두산. 네, 저도 이 종목이 굉장히 조금 왜냐면 두산 이슈랑 함께 굉장히 네. 많이 이슈가 있으면은 많이 흘러내리는.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다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데 네. 또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참 어떤 때 열받죠. 네, 특이한 종목입니다. 어떤 몇 번 이런 거는 실패를 하면 그 종목은 이제 쳐다도 안 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아까 언급을 하셨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그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종목이 흐름이 안 좋지 않나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언급이 되는. 그다음에 CS윈드는 뭐 이것도 6만 8천 원대, 7만 4천. 그다음에 지금 CS윈드는 어떤가요? 일단은 풍력에서는 이제 1위 기업인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서해안 쪽에 이제 풍력 단지를 많이 지금 뭐 신안 쪽에도 그렇고 하고 이제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서해안 쪽이 이제 태풍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거 설비들이 과연 태풍에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했는데 이제 맞습니다. 태풍으로 만약에 초토화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뭐 그런 어떤 설비지만 그다음에 연결하는 전선 같은 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그다음에 ESS 설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잘못하면은 또 큰 네. 사고도 있었다 보니까 물론 네. 이제 설계를 할 때 잘해서 하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자연 재해로 인한 어떤 그런 그 뭐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박지연 PD님하고 이 네.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하면서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력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역에서 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예.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겠느냐 네. 이러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님이 그 서해안 쪽에서 네.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될 경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그다음에 좀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네.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는 이게 그 전압이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데 전압이 네.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 녹관이 그거를 이제 잡아줘가지고 저장 장치까지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뭐 투자도 투자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원해내면 계속 적자가 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서 물론 뭐 청정 에너지가 이제 뭐 좋은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네. 돼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다. 그다음에 전력도 이제 결국에는 그 지역의 소비가 안 되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되면 그거 어떤 운반비도 또 그렇죠. 그 만만치 얘기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가 앞서니까 뭐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학도들이. 네. 예. 네,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셨긴 하겠지만 정부 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전문가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슈들도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외국이나 기관이 순매수할 때는 뭐 대량으로 막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뭐 이게 6천 원대 있을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삼성중공업은 6천 원대 사가지고 한 7, 8천 원대 팔면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서 네.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6천 원대 사서 네. 7천 원, 8천 원 사면은 이제 이게 네. 계속 반복돼요 차트가. 아. 뭐 어쩌다가 뭐 갑자기 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6천 원 내려오면 사고 기다리고 오르면 이제 네. 좋은 종목이고요. 현대제철도 요새 뭐 이런 그 철강 업종이 이제 좋은데 실제로 뭐 우리가 이렇게 소문만큼 오르지는 못했어요. 이제 보면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네. 실제로 주식은 이게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계속 뭐 파란색밖에 안 보이네. 8만 1,000원, 2,000원에서 움직이는데 네. 외국인의 기관이 이렇게 뭐 대량으로 팔고 연기금까지 투신 다 파는데 네. 뭐 개인들이 열심히 사는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그렇죠. 뭐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사셨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 그 제가 이제 3만 이온도 얘기했지만 그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은 장기 투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결국에는 네.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은행의 예금, 그러니까 배당으로 생각하시고도 가면은 이제 속이 덜 아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나는 미미 주식 샀는데 네. 지금 뭐 10% 손해 보고 팔아서 다른 거 사가지고 또 갑자기 또 삼성전자 오르면 열받으니까 그냥 네. 그대로 두시고서 배당금만 챙겨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고요. 아.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지금 쳐다보지 마시고 뭐 1년이나 2년으로 보시면 분명히 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식은 단기 매매보다는 그냥 이미 당기셨으면 그냥 장기 적금이라고 투자.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네. 큰 손, 그러니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삼성 사셨으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전략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막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튀는 종목으로 해서 내가 네. 빠지든 오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으면은 네.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려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돈이 이제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이동을 무거운 해야 걸로 되는데 이렇게 가시고. 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이왕 산다르면 구주보다는 우선주가 낫다. 주가도 네. 싸고 수량도 늘어나고 배당금도 뭐 1%라도 더 더 주죠. 많으니까. 맞습니다. 뭐 네. 아, 삼성전자면 92층만 생각이 나네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9만 1,000원대에서 물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뭐 15만 닉스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13만 원대인데 오늘 좀 네. 올랐죠? 아마 그러네요. 오늘 14만 원 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우리 D램 가격이 1분기에도 올랐고 2분기에는 이제 더 오르려니까는 이제 계속 반도체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 2년이거든요. 아. 그럼 이제 올해 내려서 굉장히 이제 접을 때는 좋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네. 20-30% 빠져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종목들도 좀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너무 지쳐 있죠. 그래서 지쳐 있는 군이 5G. 네, 맞아요. 반도체 정말 지쳐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아마 좀 시간이 해결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손절하기 너무 억울하죠. 네. 네. 그래도 이제
한번 상한가 치면 다 복구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주식은 이제 오르는 게 이틀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빠지거나 이제 그런 보합이 8일이거든요. 근데 이틀 오를 때 내가 주식이 없으면 이제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있다가 갑자기 오르면 못 따라가서 그래서 그렇죠. 주식을 360을 들고 있는 이유가 오르는 거는 순간인데 네. 빠지는 거니까 이게 참 그 순간을 맞습니다. 놓치면 뭐 주식하지 말아야죠. 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비스도 이제 보면은 네, 저는 수급에 의해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 네. 기아차 역시 뭐 좀 기아차랑 현대차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그때 이제 애플카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많이 네.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전기차에 다시 반등을 하는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또 생산이 안 된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이제 그 반도체 네. 회사를 만들겠다.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현대차 그룹에서도 반도체나 배터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또 우리나라 기업끼리 네. 이제 경쟁이 될 텐데 경쟁이 또.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LG화학이라는 SK 이노베이션도 그러면 자동차 회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LG전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거나 했는데 네. SK는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죠. M&A를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또 그쪽으로 어떻게 그렇죠. 뭐 노려보지 M&A 할수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뭐 쌍용차라든가 뭐 르노 삼성이라든가 뭐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삼성 SDI도 일단은 뭐 우리 이런 그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네. 아마 외국이나 기관들이 또 많이 팔아가지고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뭐 SDI가 뭐 각형 배터리라 뭐 피해를 덜 볼 거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자체의 배터리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SDI도 뭔가 이제 다시 뭐 다른 쪽 다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SDI가 옛날에 삼성 정관이라고 네. 브라운건 만드는 회사였어요. 아. 그게 이제 지금 그러자 막 적자도 많이 나고 이제 반복된 종목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종목이 과거에는 부침이 심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주가는 이제 뭔가 삼성그룹이 가니까 뭔가 또 새로운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좀 삐끗할 경우에는 네. 뭔가 또 새로운 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현대차 뭐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종목이고요. 네, 제일 안타까운 네, 종목이죠. 네이버는 뭐 빠졌다 하더라도 40만 돌파하고 뭐 38만 7만 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네이버는 제가 볼 때는 카카오보다는 더 좋게 생각을 하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그면 되지 않을까 네. 될 것 같고요. HMM 뭐 그동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 올랐어요. 이제 뭐 네. 이번 지난주에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는 빠지죠. 지금 빠지는 것 같고요. 뭐 LG전자도 아시다시피 가전에서 이제 좋고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무선 사업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뭐 매각한다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한번 이제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에 일단은 좀 이렇게 터는 모습이니까 실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선주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고요. LG 생활건강은 이제 그 매수 매도기 반복이 됐는데 주가는 그래도 이제 150만 원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인데 5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네. 타치했다가 내려왔죠. 네. 카카오도 뭐 어떤 계속 자회사들이 상장이 되면서 그다음 가치에서 반영되니까 카카오도 일단은 뭐 계속 우상향 가는데 과연 기울기가 네이버냐 카카오냐 그때 저는 이제 네이버로 얘기하는데 제가 틀리면 이제 네.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제 우리 그 유가증권 종목보다는 이제 종목 수가 이렇게 많이 분산돼 가지고 네. 겹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간 이제 22일 날은 웹젠 애니가 콜마 B&H, APTC, 위메이드, 워닝 버티리얼스, 박셀바이오스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조금 우리 최근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임주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신작이 나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 빠지고 오르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매도한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주인데 어쨌든 간에 뭐 큰 저건 없어요. 콜마 B&H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콜마 B&H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섹터에서 얘기한 거. 그다음에 네. 이제 23일 날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노바텍, 하나머티리얼, 시젠 이런 종목들. 시젠은 이제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마스크 진단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뭐 또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런 진단 어떤 킷 뭡니까 뭐 이런 그 진단 관련해 가지고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또 매도를 했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뭐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수급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네. 어떤 이슈에 따라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
사고 뭐 또 안 좋은 게 파는 건데 결국엔 이제 뭐 임상이 되냐 안 되느냐 그렇겠죠. 이게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일 날은 이제 서진 시스템. 이제 서진 시스템이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계속 그 주목을 받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5G 관련해서 하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오르는 것 같아요. 오르다 이제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핫한 종목이죠. 과연 치료제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 뭐 계속 논란인 거예요. 동진 세미캠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종목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씩 담는가 생각이 들고 원익 QNC도 마찬가지고요. 원익 IPS. 그래서 원익 들어가는 거는 준 삼성그룹이에요. 네. 삼성그룹 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요새 뭐 원익 커트라든가 원익 QNC, 원익 IPS가 가끔가다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그룹으로 보시면 좋다. 그리고 삼성그룹하고도 이제 어떤 그 계약 관계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P&E 솔루션이라고 이제 그게 그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네. 2차 전지 장비 2차 쪽인데 전지, 네. 그래서 이제 보면 2차 전지 장비전 이제 1등은 PNT예요. PNT 그다음에 PNL 2등인데 이런 종목들이 못 올랐어요. 한동안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아마 시세가 나면 계속 오를 텐데 일단 1등 종목은 이제 PNT고 2등은 PNE 솔루션인데 이게 이제 원익그룹에서 인수를 했어요. 작년 12월인가 인수해가지고 이름은 이제 아마 주총과 이름은 아마 이제 주총에서 아마 바뀐 게 됐을 거야. 아마 조만간에 이제 등기 이제 하면서 막 원익 솔루션인가 하여튼 뭔가 이름이 좌우지간 바뀌어요. PNE 솔루션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요거는 이제 우리 뭐 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재밌어요. 이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저 이 종목 잘 알아요.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내릴 때는 사고 오르면 팔면가는 어떤 그래야 되는 거구나. 박스권 트레이딩. 파마 리서치 잘 저 아세요? 상장했을 때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상장하자마자 빠졌어요. 그래서 손해봤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제가 왜냐면 우리 그 치과의사 친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 종목이 빠지면 무조건 추가 매수하고 뭐 해가지고. 아니 되게 좋은 회사예요. 회사가 탄탄하고. 보면 이제 파마리스트가 좋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호재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쨌든 간에 오르면 팔고 빠지면 바닥에서 사면은 분명히 수익이 나는 종목이. 그러니까는 이런 그 주식을 잘하는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몇 개 종목을 찍어요. 잘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흐름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면 사고. 뭐 그러니까는 지금 2,000 종목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뭐 제대로 분석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만은 그래서 레포트도 뭐 매일 읽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몇 개 종목을 바이오에서 매칭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런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면은 분명히 확률도 높고 수익률도 좋을 겁니다. 아니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어서 제가 이제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아시네요. 또 오너의 그 마인드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 이렇게 닥터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치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은 주가 흐름이 안 좋아서 제가 손해를 봤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볼까요? 이제 JIP 엔터까지 했는데 이것은 뭐 엔터주들은 일단 SM이 실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과연 이제 2분기에 돌아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악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못 부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뭐 언택트 콘서트다 그래가지고 흐름이 좋았는데 이제 SM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안 좋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우리 그 메타버스 관련주의 1위 정보지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이언트 스텝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좀 이렇게 이익 실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노코도 이제 상장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수익이 좀 났으니까 매도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25일 날인데 LNF 그다음에 상강 MET 상강 MET는 어떤 풍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NF 그다음에 인터파크, 레고캠 바이오, 삼표시멘인데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어제도 좀 오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수급이 오르는 것 같고요. 삼표 시멘트는 또 요새 이제 건설이 오르니까 이제 시멘트주들도 돌아가면서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인터파크도 이제 뭐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파크가 원래 이제 삼성물산에서 분사된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 뭡니까 이제 이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인터파크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파는 종목은 이제 루트노릭, 위메이드, 시젠. 위메이드도 이제 좀 수익이 나니까 이제 파는 모습 보이고 시젠도 또 전날은 샀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파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6일 날은 LNF, 레고캠 바이오,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TK 케미카. 이거 색깔이 좀 잘못됐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을 일단은 네. 순매수 했고 그다음에 양매도 그러니까는 한 종목은 시젠, 서울반도체, 에디톡스, 인터넷바이서 바이 종목 하는데 제가 서울반도체도 뭐 계속 우리 반도체 관련주여 가지고 오르는데 이 종목이 제가 과거의 기록은 이제 퍼가 굉장히 높은 거로 기억이 돼서 저는 투자를 안 했었는데 그래도 뭐 주가 흐름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서울반도체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코스닥 종목이 이제 5일 동안 보니까 이런 종목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전적으로 봐서는 LNF하고 레코금 바이오는 이제 이틀 연속 순매수라는 종목이고 위메이드는 이제 매도 그러니까 매수 이틀 아래 보시면 매도 하루 했고 그다음에 시제는 하루 매수 오히려 이틀은 매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급으로 보시면은 2일 이상 순매수한 종목이 LNF하고 레코금 바이오 동시 매수 매도 반품점은 위메이드 시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LNF 보시면은 25일하고 26일 날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제 7만 원대 후반까지 일단은 올라온 모습이고요. 레코금 바이오는 일단은 또 5만 4천 원대 있다가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일단은 순매수 금액을 늘리면서 6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도 일단은 4만 4천 원대 있어가지고 이제 5만 6천 원까지. 위메이드도 이 종목도 참 핫한 종목이에요. 빠질 때는 뭐 3만 원 이하까지 갔다가 오를 때는 뭐 7, 8만 가는 종목이라 이 종목도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팔아 위메이드. 뭐 언제 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위메이드로 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손해 보실 일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쭉 우상향해 오는 종목이에요. 시젠도 일단은 이제 13만 원 넘었다가 이제 매도하면서 이제 13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순매도 종목에서 일단은 전부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투자 전략 한 말씀 해주실까요? 투자 전략이요. 네. 제가 이게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사는 거니까 타이밍은 결국 이제 뭐 차트에다 녹아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좋은 주식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 얼마나 높게 팔느냐 하는데 저는 이제 파는 거보다는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파는 거는 우리가 내가 비록 고점이 높아더라도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수익이 났다는 건 누군가 사준 거니까 그 사람들 고마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팔고 나서 빠져야 돼. 이러면 나중에 자기가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도 좀 마음, 심성을 좀 이렇게 바르게 해야지만 그래도 편하고 물리더라도 내가 뭐 좀 실수했거나 생각하면서 좀 잊어버려야지. 여기에 매진하면은 뭐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나 부동산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도 오르고 남이 사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최동기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항상 투자 손실 없이 최대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오프닝 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